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한기 작가님의 신간 산책하기 좋은 날 출간 기념 북토크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평론 쓰는 백지은이고요. 예, 오한기 작가님 나와 저는 계십니다. 소설가 오한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조금 더 길게 소개해 주실 수 네, 없나요? 이번에 지난달 맞죠? 지난달에 산책하기 좋은 날을 출간한 소설가 오한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좀 부럽나요? 예, 제목이 산책하기 좋은 날인데 오늘 날씨 너무 산책하기 좋은 날 오시면서 네, 오늘 진짜 그렇죠. 날씨 좋더라고요. 너무 오랜만에 따뜻하더라고요. 미세먼지도 없는 것 같고. 네, 맑고 네, 이 책에 나오는 2월 말보다 지금이 더 산책하기 좋은 때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예, 막 진짜. 이제 꽃도 피고 네. 목련 피고 막 그랬던데 예. 이런 날 아무튼 우리 산책하기 좋은 날이라는 소설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봅시다. 네. 네. 이런 걸 잘 안 해봐가지고 사진 찍기도 싫어하고 막 그러는데 좀 어색해가지고 어떻게 오늘 진행할까 사실 저도 걱정이지만 주최 측에서도 걱정하셨을 거고 작가님도 걱정하셨을 것 같거든요. 근데 작가님 보니까 친구들하고는 간간히 이런 행사도 하시고 네네네. 저는 뭐 긴장하면 아무 생각 없어져서 그냥 네. 하는 편이라서 못하면 못하는 대로 네. 네, 최선을 다해서 네, 오늘은 해보겠습니다. 저랑 친구라고 생각하시고 네네. 같이 네. 재밌게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예, 요즘 어떻게 산책은 좀 하세요? 저 이사 온 지 한 1년 반 정도 됐는데 좀 대부분 가봐서 약간 권태기라서 네. 그냥 요새 건대 근처에 살거든요. 건대 캠퍼스 그 안에 큰 호수가 있어요. 거기만 좀 도는 정도? 호수가 있고 그럼 돌아다니기 되게 좋겠네요. 네네, 되게 큰 호수라서 이상한 새들도 날아다니고 그래서 네. 그리고 요새 그 코로나가 좀 풀려서 학생들이 다니더라고요. 그런 거 그 사이에 좀 거닐고 하면은 기분 전환도 되고. 좋아하시는 거 맞아요? 산책하는 거? 여기 책에 보니까 뒤에 사실 어딘가에 산책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신다고 원래 진짜는 그래서 제가 썼었나? 예, 몸을 움직이는 거 좀 맞아요. 근데 예. 제가 산책을 좀 길게 하는 편이라서 막 이게 그러니까 걱정이 나가야 돼. 한 2시간, 3시간 하거든요. 한 번 나가면. 그래서 힘들 텐데 나가야 돼, 말아야 또 왜 돼. 이렇게 맘먹고 산책을 막 2시간, 3시간 걸을 재미, 작정으로 그러니까 기분 전환, 재미, 그러니까 긴장감. 글 쓸 때 사실 좀 잘 안 써지고 하면은 새로운 걸 봐야 되는데 이제 영화도 보기 싫고 막 그럴 때, 책도 보기 싫고 그럴 때 산책을 주로 하는 편인데 이제 좀 여러 동네를 돌아다녀야 좀 새로운 풍경도 보이고 모르는 길도 나오고 낯선 동네 가보는 게 좋아서 좀 모험을 선택하는 편이에요. 영감을 얻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산책을 하시는 거네요? 네, 보통 그렇죠. 기분 전환도 하고 또 운동도 하고. 네, 운동도 하고. 네네. 저는 그 몸을 움직이는 걸 되게 귀찮아해서 그래서 사실은 산책 별로 안 좋아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너무 반가웠던 거예요. 산책하기 좋은 날 쓰고 이런 이야기를 썼는데 근데 그래도 넌 산책을 좋아하니라고 하면 전 또 산책을 좋아한다고 말하게 돼요. 이상하게 그렇죠. 산책 싫어한다는 사람 사실 본 적이 없잖아요. 산책의 대외적인 이미지가 좀 좋달까? 왜 그럴까요? 그런 게 있잖아요. 뭔가 이제 글쎄요. 저도 산책 싫어한다는 사람 못 본 것 같아요. 네, 특히 저는 그러니까 몸을 움직이는 게 이렇게 걷는 거, 목적이 있게 걸어가고 이러는 게 너무 귀찮거든요. 그래서 뭐 어디까지 가서 버스를 타야 된다, 뭐 환승을 여러 번 해야 되는 이런 노선들 되게 싫어하고 목적이 있는 건 되도록 안 걷고 싶은데 네네네. 근데 마음 먹고 산책을 한다라고 하면 또 그거는 너무 하고 싶은 일이고 언제나 뭐 그런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산책이란 게 뭔가 특별하게 그 의미가 있는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던데. 네네네. 네, 그래서 어떤 맥락에서 이 산책이라는 그 키워드 네. 이런 걸로 사실은 몸 움직이기도 귀찮아 하시면서 그런 거에 접근을 하셨는지 그런 걸 좀 물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새는 운동이 약간 플러스가 됐는데 제가 이제 디스크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걷기 운동을 해야 돼갖고 좀 장기간 걷는 걸 겸사겸사 나가서 걷기 운동을 하는 편인데 산책이란 키워드를 선택을 한 거는 제가 그 인간만세를 쓰면서 이건 제가 직접 송주 작가를 경험했던 그 배경을 토대로 뭐 소설이 사실은 아니지만 쓴 거거든요. 거기서 느껴지는 어떤 이상한
감각 같은 게 있더라고요. 실제 하는 공간에서 어떤 제가 직접 경험했던 그런 것들을 쓰는데 좀 재미가 느껴져서 쓰는 재미가 느껴져서 이번에도 제가 거의 산책했던 루트 그대로 가져오면서 그 위에서 이야기를 꾸며내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쓰면 재밌네 해서 가져온 것 같아요. 네. 경험과 네네. 글쓰기를 바로 네. 연결하는 방식 중에 네, 이번에 예전에는 이제 그러지 산책이라는- 못했었거든요. 예. 네. 그 어디서 보셨나 봐요. 저도 어디서 봤었는데 산책하던 중에 뭐 되게 뭐 이상한 것들 순간 여기가 어디지? 되게 낯설고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이런 생각 들게 하는 어떤 풍경 속에서 뭘 느끼셨다가 나중에 다시 가보면서 다시 찾으려고 하면 그런 게 영 안 찾아진다. 아, 맞아요. 예, 맞아요. 그 중에 초가집이 하나 있어. 성수동 어디에서 초가집 어, 보셨다 네.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예, 후기에 막 쓴 것 같은데 댓글로 올라오고 네. 있는데요. 성수동 제가 집이 자양동 쪽이라 그 뚝섬 한강변으로 성수동까지 쭉 가곤 하는데 요새는 찾으셨어요? 못 찾았어요. 그게 뭐 월세 10만 원 뭘 보신 거예요? 초가집이 거기 월세 있을 리가 10만 원? 있어요? 월세 10만 원 보증금 없음이라고 써져 있는 초가집이었거든요. 그래서 예. 뭔가 네? 월세 뭐 보증금은 없고 집이 하도 낡았으니까 월세가 이제 10만 예, 원이라고? 월세 10만 원 아무나 와서 살아라 이런 느낌이었는데 네. 그럴듯한데? 너무 낡았어요. 왜냐하면 예. 예, 아마 재개발 같은 거 노리시고 버티시는 것 같은데 네. 네네. 그래서 그럼 재밌네 하고 이제 다른 루트로 갔다가 다시 왔는데 다시 못 찾겠더라고요. 그 초가집이라 하면 정말 네. 진짜 초가예요? 초가집. 네네네. 제 약간 기와랑 초가랑 약간 섞여 있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뭐 저- 기와가 약간 날아간 부분에다가 뭐 네네, 그런 뭔가로 이렇게 네, 세워놓은 그런 네, 집인가 보다. 네네. 네, 저도 저 부분 어디서 봤지 저게? 그죠? 저게 이 책에 있는 내용은 아닌데 네, 작가 후기에 제가 이제 후기에 작가의 쓰셨구나, 말에 참. 네네. 그랬구나. 네. 후기에 많은 정보를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예, 네네. 사실 블로그도 들어가 보고 했는데 네네네. 지금 아마 들어가 보신 그 블로그 친구들이 여기 들어와서 댓글 남겨주시지 않을까 블로그 싶은데. 진짜 아무나 쓰는 거 아니더라고요. 진짜 못 쓰겠더라고요. 예. 블로그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수익형 블로그로 아니요. 그런 거 생각도 발전하셔야죠. 생각도 못 했고, 진짜 네. 사진도 막 찍어야 되고, 막 저는 습관이 아예 안 돼 있어서. 아무튼. 네. 아유, 네, 아직 긴장이 좀 덜 풀려서 좀 네네네. 이렇게 얘기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아니, 지금 잘 말하고 계신데, 이 소설 속 화자는 사실 타고나게 산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러면서 왜냐하면 목표와 목적 없이 걷는 걸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갑자기 문득 자기 산책에 목표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네. 막 목적을 찾아서 네. 막 가고 있어요. 저는 사실 산책은 목적 없이 걷는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아까 제가 목적 있는 걸음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목적 없이 걷는다라는 목적을 갖고 걸으면 좋은데, 어디 가야 한다, 목적지, 도착지를 염두에 두면 그게 그렇게 움직이기 귀찮고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아무튼 이 화자가 목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막 목적을 찾아서 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뭐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결국 그건 사실 재택근무에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어서 그의 산책기가 재택근무라고 하는 이 업무하고 겹치면서 뭔가 업무와 산책이 결합되는 어떤 뭐 맞아요. 아이러니 뭐 이런 것들이 이미 이제 거기에 드러나고 그리고 가서 그의 산책이 결국 이 소설로 이야기로 만들어졌으니까 목적이 있는 이야기가 되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셨듯이 산책을 글쓰기로 연결짓는 경험을 글쓰기로 연결짓는 그 관계 속에서 그 의도가 아마 이런 부분으로 드러난 것이 아닌가 네네네. 그런 생각이 네네. 네. 왜 제가 분석을 하고 있죠? 이걸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뭐 산책으로서의 업무 목적이 아니라 뭐 어떤 목적이 있는 산책의 뭐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주세요라고 해보니까 참이었어요. 대답이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뭐 결혼하고 아기도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근데 그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는 뭔가 자유롭다 보니까 사실 글 쓰는 시간도 무궁무진하고 밤에 쓰면 새벽에 쓰거나 밤에 잠 안 자고 쓰면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못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빈 시간에 최대한 빨리 치고 빠지는 느낌이라서 산책도 사실 지금 상태에서는 약간 사치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주어진 글 쓰는 시간이 뭐 주말이나 이럴 때 얼마밖에 없는데 산책을 이만큼 하려 하면은 그 시간 동안 작업을 못 하게 되니까
산책의 목적이 생기게 된 거죠. 산책에서 뭔가를 빼먹어야 된다. 어느 순간 저한테 이런 게 생겨서 거기서 보고 느끼는 것들,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쳤던 것들, 뭐 핸드폰을 메모하면서 보기도 하고, 아, 디저트 하나 사가야 돼. 맛있는 거. 하면서 이제 맛집 검색하고 막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투영된 게 아닌가? 어느 네. 정도? 네네. 가장 대답이 빼먹기 됐나요? 쉬운 그런 어떤 것 중에서 선택된 산책. 네. 다음 질문이 있었는데 일단 첫 문장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첫 문장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 먼저 들어와가지고요. 아, 첫 문장. 이 소설은 뭐였죠? 네. 첫 문장이? 네. 재택근무 중이다. 아, 네네. 그러니까 오늘로써 재택근무 한 달째다. 네. 네. 그리고 사실 마지막 문장은 재택근무가 연장되었다. 네. 나는 재택근무 중이라고 했다. 연장되어서. 네, 그래서 그게 딱 사실 산책하기 좋은 날은 전체 재택근무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 맞아요. 맞아요. 네. 예. 그런데 첫 문장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전 보통 이제 첫 문장을 저 문창과 나와서 학교 다닐 때 첫 문장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이제 선생님한테 배워서 마음대로 써라. 무게 잡지도 말고. 네. 그렇게 배운 편이어서 그걸 항상 몸에 배인 상태로 이제 일단 큰 비중을 두지 않는 주의고요. 첫 문장에는. 근데 제가 소설을 쓰는 방식, 이것도 아마 두 가지 소설을 쓰다가 합친 걸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영화 기획자가 주인공인 소설을 쓰다가 혹은 딴 거는 이제 산책길을 쓰다가 아마 일기였을 것 같은데 두 개를 합친 거기 때문에 이제 두 개를 합치는 과정에서 편집하는 과정에서 맥락이 생기고 재택근무라는 어떤 소재가 또 나오고 그래서 제가 아마 편집을 하면서 이제 첫 문장을 잡아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질문에 정확히 답을 하자면은 첫 문장을 어떻게 넘어간다기보다는 수많은 글을 쓰는 과정에서 탄생하게 된 네. 근데 첫 문장이 나중에 나오는 거네요. 처음에 나오는 게 아니라 네네, 맥락을 첫 문장이 잡으면서 네. 네, 마지막 문장도 역시 네, 그럴 수 제가 있고요. 이런 소설 써야지 딱 시작하는 게 아니라서 네. 네. 그래서 첫 문장이 좋은 것 같아요. 상기쌤. 왜냐면, 아니, 아까 뜬금없이 칭찬. 아니, 전체 이야기가 다, 힘 빼고 쓰는 것 같은 느낌을 네네네. 일단 주시잖아요. 네. 예, 이야기가. 그래서 다들 그 부분이 아마 매력적이라고 느끼시는 독자분들 많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예, 첫 문장도 힘 빼고 시작한 것 같았는데, 가다 보면, 네네, 맞아요. 끝나고 나면, 예, 사실은 근데 또 그게 첫 문장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그런 거여서. 네, 감사합니다. 맥락 없이. 예, 아까 하던 얘기를 일단 또 다시 그럼 좀 가볼게요. 그래서 산책을, 경험으로서의 산책이 글로 네. 이렇게 들어와서 또 이제 네네. 이야기가 쓰이고. 네, 진짜 표지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아, 네, 저도 예전에 의인법 때는 좀 무서운 표지였는데, 너무 귀여워서, 네. 네네, 이동기 작가님 작품인 것 같은데, 네. 저기 현대문학 핀 시리즈가 다 이 표지 예쁘다는 얘기 많이 듣고 네네, 있잖아요. 주위 반응 되게 좋더라고요. 네, 들고 있고 또 이렇게 딱 펴서 읽기 좋고 이렇게 하고 네. 있으면 언제나 한 소리씩 듣는 그건데 산책하고 이 초록색하고 이 강아 도기독하고 네. 너무 어울려가지고 근데 출간하시는 책마다 표지들이 다 되게 독특하고 예쁜 특별히 눈길을 끄는 것 같아요. 산책하기 좋은 날은 선생님 책도 어디 좀 대중적 제 지인들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네. 책 되게 이쁘다 네네. 하고 이제 애기는 내 책 하려고 가져가기도 하고 그러겠다 애기가 네, 귀엽다고 애기 책처럼 아이들이 좋아해 그러네요. 네.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귀여워. 너무. 그 세상에 사실 요즘 산책 관련 이야기들이 좀 많아요. 네, 많더라고요. 산책 되게 네. 유행인 것 같아요. 대유행인 것 같아요. 산책 싫어하는 사람 없다고 했지만, 네네네. 언제나 그러기도 했겠지만, 요즘 또 네네. 특히 산책이라는 말들이 많이 쓰이고, 또, 얼마 전에 핀 시리즈, 시집으로 산책 소설이라는 산책 소설 제목의 나왔더라고요. 시집도 있고요. 또, 선생님 친구분들이라고 정지훈 해야 될까? 작가도 지인들도 요즘, 에세이도 그런 당신 네. 그것도 있고, 또 저는 최근에 박소매 작가의 미래 산책 네, 연습도 굉장히 네. 재밌게 봤거든요. 그런 거. 좀 예전에도 사실 산책하면 소설가들의 산책은 네, 소설가 구보 맞아요. 씨부터 해서 그런 네. 도시 또
보들레르도 산책자잖아요. 네. 파리에 뭐 관조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근데 뭐 꼭 그런 거를 이렇게 막 비교하거나 꼭 그 안에서 위치를 잡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네. 혹시 산책에 대한 어떤 선생님 생각이 좀 뭔가 다른 산책기하고 좀 다른 세상에 너무 많은 산책기들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아니면 작가님이 좋아하는 산책기는 어떤 스타일이에요? 근데 사실 제가 딱히 좋아하진 않아요. 산책. 네. 산책도 별로 안 좋아하고. 소설가 산책도 구보시의 안 일일 좋아하시고. 정도는 읽어봤지만, 네. 충격. 몰랐어요. 그래서 산책기를 쓸 때 고민을 한번 했고, 출간하고 나서 좀 현타가 약간 오긴 했죠. 너무 많은 분들이 이제 산책, 내가 너무 광범위한, 너무 대중적인 주제를 잡은 거 아닐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산책을 하고 있어서. 근데 네. 또 한번 생각해보면은 또 코로나 시대고 하는데 유일하게 작가가 혼자 즐길 수 있는 최선의 행위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어쩔 수 없나? 내가 어쩔 수 없는 나도 모르게 주제를 잡아간 건가? 좀 신기하기도 했고, 네네. 그런 측면이 있었어요. 네. 그래도 특별히 다른 산책과 구별되는 오한기 산책의 코어가 저는 있는 것 같아요. 뭐죠? 저는 잘 모르겠는데. 산책하면서 먹기. 저 실제로 이제 그런 거 되게 반드시 뭘 먹어요. 제가 이제 보통 이제 아침 겸 점심으로 약간 가볍게 네. 디저트나 이런 걸 즐기는 타입이다 보니까 보통 그런 거를 거점을 삼아서 실제로 산책을 하기도 해요. 네, 뭐 예를 들면 뭐 어디 뭐 요새는 스콘이나 이런 거 맛있는 라떼 맞아요. 같은 거 잡아서 이제 그 커피도 마실 겸 맛있는 그런 카페도 잘 아시나 봐요. 되게 보다 보면 나가서 같이 걷고 싶기도 하지만 또 먹고 싶기도 하거든요. 네, 제 지금 브라우니 네이버 땡긴다. 지도가 이제 하트로 뒤덮여 있죠. 그 맛집 선택하는 게 하트거든요. 근데 그게 산책의 뭐랄까 리얼리티랄까? 산책하면 반드시 피로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렇죠. 예, 그 도시 도시 산책기가 나올 때 그냥 이렇게 막 다니면서 도시의 그 인간 군상들을 관찰하고 관조하고 거기에서 막 뭐 예술적 사유가 막 나오고 뭐 무슨 보들레르 산책기 막 이런 거 네. 막 데카당 하고 뭐 이런 멋있는 거 있잖아요. 네네. 멋있다기보다 아무튼 뭐 우울하고 뭐 이런 거 그런 거보다 훨씬 리얼리티가 있지 않아요? 일단 가다 그런가요? 보면 네, 목도 마르고 빨리 그쵸, 어디 식당에 앉아서 뭐 사실 그런 거 쓰는 먹어야겠고. 부분이 재밌긴 했어요. 저도 쓰면서 뭐 예를 들어 뭐 무슨 피자 같은 거 주문하고 가는 실제로 뭐 그런 편이니까 그런 것들이 재밌다. 이런 거 어떻게 읽으실까? 뭐 블로그 같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맞아요. 하면서, 블로그 예. 같아요. 저도 이제 재밌게 읽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바로 블로그를 개설하셨구나. 근데 제가 이거 네네. 지금 얘기하다 이거 적어놓은 게 생각이 났는데 네네. 이게 알라딘의 독자평, 구매평에 나온 건데 이런 거 읽어도 돼요? 이런 거 되죠? 네, 구매평 좋은 말이면 읽어주시죠. 아니 동감해가지고 이 소설 속에 식욕의 산책가 이런 표현이 있어가지고 네. 이 사람이 이 소설 속 인물 오한기 하면 떠오르는 말 식욕의 산책가. 네, 그중에 뭐 체념과 포기의 달인 속으로 삼키는 비아냥 완전 동감 예약 메일러 예술가 때를 벗지 못한 사회인 이런 게 있거든요. 네. 잡념의 소설가 집념의 소설가 아니고 네네. 잡놈의 소설가 아니고 잡념의 소설가 이런 거 네네네. 있고 그리고 호구 호구 뭐죠? 몰라요. 이게 이 소설 속 인물. 네네. 실제로 약간 비슷한 측면이 있긴 해요. 제가 호구 잡혀서. 네. 네. 근데 할 말도 식욕의 못하고. 산책가라는 할 말도 못하고. 네, 그런 편이죠. 그게 호구인가? 그런 건가요? 그럼 이제 그런 소설 거. 속에 표현이 되곤 하니까 이제 하고 싶은데 사실 삼키고 막 이런 것들이 네. 실생활이 약간 반영된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제가 막 싫은 원래 소리, 성격이 좀 그러신 거예요. 직설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네. 네. 저는 이거 이따 뒤에 얘기하려고 그랬었는데 왜냐면 인물이 그 성격이 완전 제 성격이에요. 뭐 말하려다가 그러니까 딱 떠올랐는데 네네. 이거 말하면 너무 내가 빈정거리는 것 같나? 너무 네. 비아냥되는 것 같나? 근데 사실 다시 생각해보면 그닥 비아냥도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가요? 비아냥인가요? 네, 모르겠어요. 깨닫고서 네. 안 네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이건 무슨 성격일까? 혹시 작가님도 그런 성격이면 네네. 이게 소심해서일까? 뭐
소심해서겠죠. 그리고 약간 뭐 회사를 다니는 입장이라면 회사에서 이제 잘리면 안 돼. 처세? 나이도 있고 경력도 있으니까 최대한 좋은 말,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뭐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고 그게 좀 반영된 것 같아요. 네. 예, 그죠. 여기 직장인이 일단 네, 나오고 네, 하니까 네, 그 네. 거기에 걸맞는 네, 성격으로 네, 네. 약간 배려? 네, 배려할 수도 있고 같이 일하는 사람에 대한 배려일 수도 나의 있고 못된 마음을 네. 드러나면 안 돼. 굳이 드러낼 필요 있나 싶어요, 사실. 요새는 다 좋게 살아갈 수 있는데. 네. 지금 제가 다른 얘기 막 하고 있는 사이에 여러 또 질문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예, 글쓰기 좋은 카페, 아까 그 많은 하트들이 있는 것 중에 네. 좀 근데 추천해 저는 주실 거? 요새는 나도 약간 적어야겠다. 아니 없어요. 글쓰기는 저 집에서 해갖고 사실 글쓰기 사실 집에서 많이 해요 요새는. 그래서 근데 라떼 맛있는 카페 요새 많이 좀 찾아보고 있거든요. 그쪽 동네에. 네, 그쪽 동네 이쪽 네. 자양동에 네, 제가 네. 자양동 살아서 네 그렇습니다. 커피 글쓰기 좋은 중에 카페는 라떼 진짜 스타벅스가 최고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냥 오래 눈치 안 보고 있어요. 그러게요. 자꾸 분위기 좋은 데보다 네네. 오히려 좀 오랜 시간 네, 일할 수 있는 데는 네. 편하기도 하죠. 음. 라떼를 제일 좋아하세요? 커피 중에? 원래 아메리카노 즐겨 마셨는데 요새는 라떼. 라떼로. 네. 그래서 라떼 좋아하는 집을. 네네. 그러면 여기 저기 올려주시는 분들이 글쓰기 좋은 카페 추천해 주세요. 아시면 그러면 예 저도 좀 적어. 네네. 여기 지금 예, 자양동 사신다고 이제는 자양동 네. 사시는데 여기 나오는 동네가 다 서울의 동북부? 예전에 동북부에 약간 제가 그 먹골 쪽에 살았어갖고 예. 목동 그쪽이 목동 많이 그 나와요. 근처로 네. 여기 그 동북부에 대한 편애가 이렇게 있는데 아니, 예. 걸어서 갈 수 있는 지역이니까. 예. 네네. 근데 저도 네. 그쪽 동네 약 익숙해서 갈 일들도 자주 있고 해가지고 네. 아 그러시구나. 네. 그쪽 카페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맞아. 아까 초가집도 찾으셨냐 물어봤지만 새 인간 만나고 싶어요. 아 저도 만나고 싶네요. 네. 이건 꾸며낸 거라 제가. 아 진짜? 네네네. 이건 있을 것 같았는데. 없었어요. 꾸며낸 거였어요. 아. 꾸며낸 거였어요. 네. 아 꾸며낸 건데 근데 그때 그 거기를 걸으면서 새 인간을 느끼신 거 아니에요? 거기 진짜 실제로 막 이름 모를 새들이 많아서 그리고 실제 그때 제가 약간 새에 꽂혀서 막 새 관련 소설도 쓰기도 하고 막 뭘 할 맞아. 때마다 새 이야기 막 좀 그런 얘기를 하는 편이라서 다음 소설 제목 조류 멸종 뭐 이런 거 여기 적어놓지 않으셨나? 그것도 꾸며낸 거죠. 예. 그렇겠죠. 네. 앵무새도 그렇고 네네네. 예전부터 뭐 홍학이나 새에 네. 대해서 좀 안 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네. 예. 그 왜 새 인간을 왜 느끼셨냐고 했냐면 왜 그 저기 오한기 작가님이 설명할 때 현실과 허구의 경계가 없이 섞여 있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하면서 허구가 뭐냐 이런 거 많이 여쭙잖아요. 네네네. 근데 상상하거나 뭐 막 만들어내거나 뭐 일부러 막 꾸며낸다기보다 사실 현실 속에서 허구를 느낀다 이런 네. 명언을 한번 하셨잖아요. 제가요? 언제 했지? 또 아무 말이나 했나 보다. 떠돌더라고요 그 명언이. 그렇구나. 그럼 저 새 인간도 느끼신 거구나. 그 네, 실제로 징검다리 같은 데서. 글 쓸 때 뭐 그렇게 느끼는 편이에요. 뭐 보통 이렇게 의식하지 않고. 뭐 정말 저는 택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거기 있을 것 같고 그런 천변에 그러다 보면 그 모양새가 정말 새 인간 같을 것 같고 되게 그건 리얼하게 실제로 저기 가보시면은 되게 평화로워요. 물 졸졸졸 흐르고 애들밖에 없고 막. 네. 눈길을 끄는 이상한 사람. 전혀. 저도 애기랑 같이 나가서 혼자 그냥. 느끼시는 거구나. 네. 네, 저것도 말씀드려볼까요? 가장 마음에 드는 장면이나 구절 있으신지? 제가 원래 소설과는 약간 다른 소설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막 사유도 좀 많고 그래서 여기서 제가 그 중랑천을 보면서 약간 새들 보면서 생각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되게 좀 쓰면서 좀 재밌다 이렇게 많이 느꼈거든요. 예. 네네네. 그러면 그 부분을 좀 저기 읽어주시면 읽어볼까요? 네네. 네네. 겸사겸사 이렇게 했습니다. 20페이지인데요. 중랑천에서 이제 중랑천에 갔을 때 중랑천에는 명칭을 알 듯 말 듯한 새들이 떠 있었다. 중랑천 새라고 검색했다. 나오는 사진들과 실물을 대조하면서 명칭을 읊조려 봤다. 논병아리, 비오리, 납작도요, 백할미새, 딱새, 원앙, 외가리, 백로, 천둥우리, 새오리, 흰뺨, 검둥우리, 제갈매기. 의아했다. 이 새들이 멸종된 게 아니란 말인가? 왜 나는 멸종됐다고 여기고 있었는가?
불현듯 내가 죽어서 멸종한 새들과 만난 걸지도 모른다는, 여기가 사후세계일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하다가 천변에 주저앉아 물의 흐름을 응시했는데 왜 물은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가라는 의문이 들었고, 벼랑간 자연의 이치라는 게 지겹고 실증이 나서 눈앞에 모든 새가 멸종하는 상상을 해버렸다. 다음 소설 제목 조류멸종. 네. 여기까지? 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역시 세 부분이었어요. 네. 네. 실제 제 사유 방식이랑 약간 흡사한 것 같아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예,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약간 널뛰면서 모든 측면에서. 아니 뭐 널뛴다고 하셨지만 네, 뭐 그쵸, 말하자면 잡념 같은 거기도 한데 네, 네, 네. 근데 그게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 많이 저기 오한기 매니아들은 이런 것 때문에 좋아하는 것 같긴 해요. 아, 네. 그리고 또 오한기 매니아들이 좋아할 부분인가? 크리스토퍼 놀란 영화 좋아하시나요? 크리스토퍼 놀란의 영화에 캐스팅 된다면 솔직히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죄송합니다. 별로 안 좋아한다고 네, 하셨죠? 네, 논란의 영화를 이제 와이프가 진짜 광이고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사실 할 말이 별로 없지만 메멘토? 메멘토 캐스팅 해주시면 좋죠. 출연료 많이 주실 테니까. 그러게. 어떤 역이든 그럼 여기 캐스팅도 좀 받아들여. 네. 일당 12만 원 넘을 텐데 무조건 받아야죠. 헐리우드에 네. 출연하는 거니까 엄청 좋죠. 네. 근데 영어로 연기하라고 그랬던데.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 테넷은 보셨어요? 테넷? 네. 테넷 안 봤어요. 그 전쟁 영화가 마지막이었어요. 제가 애기 생기고 네. 영화를 못 봐요. 올해 그렇죠. 극장에 못 맞아요. 가니까. 네. 덩케르크가 네, 맞아요. 덩케르크가 그렇죠. 맞아요. 예. 저도 테넷 못 봤는데 잠깐 개봉했다 내렸나? 예. 그랬구나. 아까 왜 이 논란 영화 이게 나올 때 논란이 나오는 부분도 역시 오한기한테 작가님 독자들은 덕후들은 그러니까 그게 저기 논란이라서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 허구를 느끼는 어떤 부분들에 네. 저런 뭐랄까 영화와 관련된 백인 남성이 네네네. 가끔 그런 허구를 가끔 현실에서 느끼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 부분들이 또 클린트 이스트도 네, 그렇죠. 비슷한 맥락에서. 네, 그래서 자기를 찾아서 산책을 가서 이제 자기 옛날 집을 갔는데 네네. 거기에서 이거 스포일러인가? 가서 아무튼 만난 그 장면에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그때 제가 실제로 옛날에 살던 데거든요. 패밀리 아파트라는 공간이. 네. 제가 실제로 살던 데고, 지금 생각하기엔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 크리스토프 놀란이, 항상 궁금했었는데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 지금 소설에서나마 약간 궁금증을 푸는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옛날 그곳에 대한 네네. 궁금증을 푸는 데에 상상을 하면서 예. 제 상상을 약간 도와주는 느낌? 실제로 가보진 못하잖아요. 제가 그 집을 남들이 다른 분들이 살고 계실 테니까. 네. 그래서 가 닿을 수 없는 곳에 네네. 크리스토퍼 놀란이 있다. 그 장면을 쓰면서 이제 제가 어렸을 때 홍역에 걸렸던 생각도 나고 그 어렴풋이 엄마가 간호해줬던 생각도 나고 막 그런 게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그 장면 이르기 전에 거의 찾아가는 길에 네네네. 그런 지금 네네. 얘기하시는 맞아요. 네. 부분들 나오잖아요. 갑자기 서정적이 되면서 뭔가 맞아요. 또 아사마사만이 좋더라고요. 네네네네. 그 부분이. 네, 좋았습니다. 그리고 맞아. 아까 이제 먹는 얘기, 산책에서 먹는 얘기하면서 리얼리티, 산책의 리얼리티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산책을 하면 피로해진다라는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얘기는 좀 나중으로 미뤄야겠다. 이따가 제가 다시 다른 거 물어보면서. 네. 아무튼 요즘 산책 이거 되게 얘기 많이 돼가지고요. 산책 소설 이런 것들이 많이 말하자면 무슨 양식처럼 혹은 이제 이런 이름 붙여서 카테고리화 할 만한 얘기들도 좀 많이 생기고 그러는 것 같은데 예. 그런 말로 묶인다면 카테고리가 있다면 산책하기 좋은 날은 당연히 제일
뭐 그쵸. 대표적인 뭐 이런 게 될 거잖아요. 대표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네요. 그러겠죠. 아, 그래, 그런 거 같으세요? 네. 미래 산책 연습관. 그렇다면 되게 각각의 다른 산책들이 있는데 다른 목적과 아니면 다른 산책에서 취하는 부분들 이런 거 다 네. 다른데도 그런 이름으로 만약에 이런 게 묶인다면 네네네. 네, 그 가장 뭐 핵심적인 뭐 특징이랄까? 그런 건 뭐가 되어야 이게 대표작이 되어야 한다면 그건 농담이고. 네. 네, 제가 어떤 생각하기엔 거 있을까요? 제가 생각한 산책 소설은 좀 자유롭다? 아, 어떤 거를 소재로 택해도 되고, 네. 작가가 어떤 생각을 해도 되고, 어떤 장소에 가도 되고, 사실 실제 있는 장소, 뭐 지명만, 여기가 반포동인가요? 반포동이지만, 논현동인가? 아무튼. 여기 예, 실제로 없는 공간을 데려와도 되잖아요. 네.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좀 자유로움인데,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쓰는 게 좀 자유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질문을 미리 받아보고 든 생각은, 네. 좀 불분명했나요? 아니요. 네네네. 자기 갱신의 느낌 이런 얘기 하시면 설마 그런 얘기 안 하겠지 이러면서 예, 했는데 네네 자유로운 그런 네네. 그리고 실제로 제가 막 경험해서 썼다는 느낌이 이번엔 들었거든요. 저 인간 만세부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실제로 땀도 흘리고 산책하면서 약간 죄송하지만 받았어요. 그 자기 갱신의 느낌. 땀 흘리고 이제 뭔가 땀 흘리면은 상쾌한 느낌이 있잖아요. 네네. 네네 그런 느낌이 들긴 했어요. 네. 아니 사실은 네.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 예, 산책하면 일단은 우연히 마주치는 것들하고의 네. 그 상호작용 그런 게 있는 네네.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뭐 보이는 것, 뭐 냄새 나는 건 뭐 이렇게 몸으로 느끼게 되는 마주치는 것들하고 정말 내가 마주친다라는 말이 맞게 느껴지는 딱 그런 순간들이 산책에 많아서 네. 예, 아마 이제 그게 맞아요. 당연히 네. 들어갈 것 같기도 하고 네, 또 그러면서 자기 갱신의 느낌 그거는 소설에도 있는 말이어가지고 네네. 근데 맞죠. 예. 자유롭다고 얘기하시니까 요즘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 게 산책 키워드가 많아지는 게 뭔가 글쓰기에 있어서 어떤 제약 같은 거에 대한 제약이 좀 제약 같은 것들이 확실히 불편해지고 많이들 글쓰기가 좀 더 해방감을 주는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 네, 것 그렇네요, 같아요. 진짜. 네. 예전처럼 뭔가 소설 써야 돼 이런 강박적인 느낌보다는 좀 더 쓸 때도 편안하게 나오는 느낌이 있었어요, 확실히. 제목을 이렇게 잡다 보니까 네. 키워드를. 그러면 이렇게 쓰이지 않는 그러니까 산책 소설이 아니라 산책 소설의 반대 이런 게 있다면 그러면 그거 되게 타이트한 그쵸. 뭐 구조가 뭐 예를 들어 기획 드라마 같은 기획 것처럼 소설. 뭔가 타이트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의도를 갖고 짜여진 소설인 것 같아요. 뭐 추리소설도 보통 이제 보통 그렇게 쓰잖아요. 범인은 누구며 트릭은 뭘 쓸 거고 아닌가요? 아무튼 좀 미리 용의주도하게 써야 근데 저는 되는데 뭐 트릭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사유가 중요하고 뭐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비해서는 좀 느슨하게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도 되게 그 트릭이라기보다 이게 그냥 쓰인 말은 아닐 텐데 느슨하게 쓰셨는데도 약간 네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걸 뭐 시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오한기 소설 속에는 약간 시적인 부분들이 많이 발견된다라기도 하고 동의하세요? 시적인 부분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그걸 꼭 시적인 부분 시적이다라고 표현을 해도 되겠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뭐 그 어떤 아무튼 함축적이니까 트릭 지금 얘기하신 네네네. 그런 류의 앞뒤가 딱딱 맞는 트릭은 아니지만 결국 어딘가에 가서 다른 맥락에서 걸려가지고 맞아요. 그게 또 맞아요. 다른 함축적인 의미를 더 이렇게 네. 확장시킨다는 의미에서 뭐 그런 그쵸, 게 뭐 느껴지는 이렇게 것 중간에 같아요. 하나 비어있는 느낌이 들긴 하니까 그런 맥락에서 뭔가 시적인 느낌, 시랑 흡사한 느낌을 받는 것 같고 거기서 약간 트릭 같은 그러니까 약간 의도하신 나중에 연결되고 뭐 이런. 근데 제가 이제 태고하는 과정에서 그런 거는 좀 태고는 진짜 제가 초고를 좀 막 쓰는 타입이라 이제 아무 말이나 보통 쓰다가 이제 태고를 하면서 정리가 되는데 아마 그때 그런 게 맞아 걸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퇴고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약간 좀 조정하고 네네, 그런 게 네네. 들어가는 의도도 거죠? 있고, 의도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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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이게
실제로 아버님은 지금 후회하세요? 지금 저거 궁금해요. 아빠가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릴 수 있다면 카페야 카페 뭐, 했을 텐데. 뭐, 귀절이라도 할까? 네. 앵무새 키우시나요? 안 키워요. 네. 네. 앵무새 키우기 어렵지 않나? 그쵸? 근데 요새 좀 키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애완동물로 좀 약간 각광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래 산대요, 앵무새가 한 70년? 아닐 수도 있어요. 너무 놀라셔서 겁먹었네요, 지금. 그러게. 들어봤을 법도 한데 70년이니까 되게 기네. 근데 앵무새 사실 저는 새가 좀 무섭거든요. 저는 무섭다는 사람들 좀 있잖아요. 저는 거부감은 없는 편인데, 네, 거부감 없는 편이에요. 저희 동네에 앵무새 카페가 있어요. 지금 없어졌어요. 근데 몇 달 전까지는 있었는데 네네네. 좀 넓은 데고 뭐 천장도 높고 이런 데인데 앵무새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그건 좀 무섭다. 그래요. 그런 데가 네. 있더라고요. 항상 사람이 되게 많아요. 네. 본인 소설에 늘 등장하시잖아요. 저 등장하나요? 다음 소설의 오한기는. 저 이거 처음인데 등장하는 거? 진짜. 네. 그러게 이름이 네, 오한기로 네. 딱 나온 건. 네. 네. 뭐 이제 한상경이 된. 저도 이제 갈 때까지 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오한기를 쓰면서 자연스럽게 나온 거긴 한데 네. 갈 때까지 갔구나 이런 생각을 왜요? 했죠. 왜 갈 때까지예요? 이제 더 이상 이제 뭔가를 새로운 데서 끌어온다기보다는 내가 경험한 것을 쓰기 시작했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제 이름을 끌어오면서 다음 소설에 네. 다른 인물들이 나올 때도 이미 우리는 다. 그래요? 그렇구나. 그리고 이미 여기 오한기가 나왔어도 네, 그렇구나. 이 오한기와 이 PD 오한기와 작가 오한기는 네. 뭐 다른 이제 그 오한기 월드에서의 오한기는 좀 알 수 있는데 아무튼 다음에는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지 다음에는 유바가. 다음에는 세일즈맨으로 등장합니다. 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소설이 있거든요. 네. 단편 소설인데 네. 세일즈맨으로 등장하고 오한기로 있어요. 등장해요? 네. 오한기라고는 안 나오는데 아마 네. 비슷한 약간 다 저로 추측을 하신다는 맥락에서 네. 이제 대답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아까 하던 얘기에서 맥락을 또 잊어버렸나 봐. 저는 이거 읽으면서 진짜 뭐랄까 이 화자의 성격에 제가 되게 많이 공감해가지고 작가님 MBTI를 물어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을 네네. 정도인데 올해 신년운세 좋으세요? 저 요새 신년운세는 안 봤는데 안 봤어요? 신년운세 봤다. 작년에 봤는데 네. 좋아요. 좋습니다. 여기 나온 신년운세 있잖아요. 이 사람 신년운세 완전 제 운세예요. 진짜요? 올해. 저랑 생일이 같으신가 보다. 네? 9월이에요. 틀린데? 소띠. 네, 소띠세요? 네. 저 소띠거든요. 소띠라 그런가 이런 생각했었는데 아무튼 운세가 너무 좋은데 저도 딱 그거거든요. 뭐지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믿는 쪽으로 나가라. 그래가지고 뭔가 좀 뭐 치이고 뭐 막 짜증나고 그럴 때 내가 맞는 쪽으로 가야 돼. 올해 운세 내가 여태까지 봤던 토정 비결 중에 제일 좋았어. 막 이러면서 저도 요새 그러고 있는데 약간 고집을 부리고 있거든요. 근데 지인들은 약간 왜 이러나? 왜 이렇게 변했어? 변했어? 그 말도 좀 들어요. 어떤 예를 들어 둘 중에 음식을 고민하잖아요. 예전 같으면 네가 좋은 걸로 하자. 아무거나 먹을게 했는데 나 이거 먹을 거야. 요새 이런 편이거든요. 나 무조건 이거 먹을 거야. 왜 그렇게 되셨어요? 약간 이거 영향이 있는 것 같고 운세 영향? 그런 것도 있지만 네. 약간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자 이런 왜 내가 약간 비위를 맞춰줘야 되지 이런 생각이 요새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약간 그렇구나. 실리적으로 사람이 변한 느낌? 나랑 비슷한 성격은 네. 아니구나. 네, 약간 변했어요 요새 제가. 네, 저는 네. 보통 진짜 그 선택을 하기 싫어서 귀찮고 정말 둘 다 네.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느껴서 그래서 네. 선택 같은 거를 잘 안 하려고 하고 뭐 그랬었기도 하고 그런 거 같고 그래서 되게 우유부단하다 저 스스로 나는 우유부단하구나 이런 생각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기도 했는데 뭐 신년 운세에 의지해서 뭔가 선택하고 뭐 행동하고 이러는 것도 이제 저는 그것도 공감하면서 막 재밌어 네네네. 했지만 그 우연에 의지하는 습성 나오잖아요. 네. 작가님 인프피죠. 저 INFP였는데 바뀌었어요. INTP로.
요새 바뀌었더라고요. 요새 다시 보니까. 진짜? 네. 인프피하다 인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네,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인프피인데요. 그래서 너무 인팁으로 바뀌고 싶어. 아, 그렇게 변하면 되는구나. 20대 네. 때는 인프피였다가 이제 요새 최근에 다시 해보니까 그래요. 바뀌었더라고요. 피를 F가 너무 싫어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아무튼 우연에 의지하는 습성 그거에 제가 이제 되게 공감했다는 얘긴데 네네. 예, 뭔가 내가 판을 준 느낌이 아니라 이 판을 우연에 맡기면 신이 판을 준 거여가지고 나는 운명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이건 저도 제가 실제로 많이 하는 생각이긴 하거든요. 보통 네. 이제 중요하지 않은 거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많이 해. 오늘 같은 날, 뭐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전 별로 떨리진 않았거든요. 잘 되면 잘 되고 아니면 아니고 뭐 이런 느낌? 네. 네, 저도 그럴 때 약간 긴장이 된다거나 뭐 좀 네. 근데 깊이 생각해 보자면 사실은 그렇게 뭐 중요하거나 너무 네네. 막 결정적인 그런 거 아니니까 내가 이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 때 아무래도 그런 거겠죠. 네. 저는 좀 중요한 일도 이렇게 해요, 저는. 아, 근데 저는 최근에 운전을 하기 시작하면서 네. 약간 바뀌었어요. 아, 이거 무조건 내가 컨트롤 해야 된다. 뭐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생명과 직결된 거니까. 네. 다행이네요. 네. 끼어들어야 된다. 네. 무조건 내가 앞서가야 된다. 이런 거 아니죠. 그게 아니라 이제 내가 이제 잘 지켜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이 그렇죠. 또 동승자가 있으면 네. 당연히 그것도 그래야 되고. 네. 아유, 아까도 했던 얘기여가지고 또 되게 공감한 부분 막 그 소심하고 배려하고 뭐 이런 거 이런 것도 네 듣고 여기 산책에 대해서 네네. 가볍게 쓰신 것도 같지만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잠언 같은 것들도 되게 많아가지고 네네네. 예, 산책할 때면 현재와 연애하지 않고 네, 그거 예전에 제가 칼럼에 쓴 것 네네 같은데. 칼럼에 쓰셨고 그쵸? 그게 네. 사실 저기 송승헌 시인의 맞아요. 시집의 한 구절을 네. 시를 읽고 제가 쓴 것 같아요. 네, 그 시도 너무 좋더라고요. 네네. 이제 그 시에서 약간 영감 받으신 거예요? 그런 건 그런 건 아니고. 네, 그냥 그 구절이 그거 진짜 10년 전에 쓴 것 같은데요, 근데 그거. 진짜 오래된. 칼럼. 네, 칼럼인 것 같고. 그랬구나. 맞아요, 그 시도. 네. 전 보고. 저 질문 있다. 진진도 네. 다음에 등장하나요? 진진은 계속 등장할 것 진진은 같아요. 전부터 네. 계속. 그럼 WW도 계속 등장하나요? WW는 제 애기의 분신인데 네. 등장 안 할 것 같아요. 이거 오픈해도 됐는데 왜냐면 네네. 이제 저기 작가의 말에 블로그 오픈하셨다 그래가지고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저도 그 블로그 들어가 봤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또 귀여운 인물들이 진진과 네. WW가 근데 제가 있어가지고. 약간 충동적인 기질이 아직 남아 있어서 이 작가의 말 쓸 때 블로그나 해볼까 만들어서 충동적으로 쓴 건데 이제 블로그 사실 할 자신이 별로 없어요. 아무나 하는 3개 올렸는데. 진짜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아니 저는 수익형 발전 응원합니다. 그리고 그래 가끔 이제 네. 가끔. 그러게요. 예, 뭐 메모하고 뭐 좀 자료 모아놓고 네네네. 했다가 네. 다시 이제 소설 쓰실 때 좀 네, 쓰시고 뭐 그렇게는 모를까 계속 블로그를 붙잡고 하시길 아마 네네.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또 뭐 질문 올라온 게 있나요? 지금 시선이 내가 어디를 보고 있는 거야 지금 이걸 보니까. 그 블로그 얘기하면서 이 얘기하려고 그랬다. 인간 만만세가 블로그 제목인데요. 네. 보존지구잖아요. 네네네. 네. 그거는 뭐 어떤 뜻? 인간 만만세가 이제 제가 좋아하는 책이 소설 제목이에요. 그런가? 보존지구라는 소설이 있거든요. 누구 소설이에요? 잠시만요. 이름을 잘 못 외워서. 보존지구라고. 이게 세르게이 도블라토프라는 러시아 작가인데. 러시아 작가. 네네. 도블라도프. 여행 가방, 외국 여자, 보존지구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책이거든요. 네. 네. 아주 좋아합니다. 예전에는 많이 읽었어요. 네. 이게 산책 블로그잖아요. 근데 산책 블로그에서 네. 저는 이 산책이라는 행위의 의미가 보존지구라는 거하고 너무 잘 통하는 그래요? 거 같은 거예요. 예. 왜
마음이 편해지려고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하세요? 산책? 제가 네네네. 산책은 저도 그러니까 그냥 뭐 목적 있게 걸어가 어디 그런 목적지가 있는 거는 싫다고 했으니까 그런 거는 네네네네. 귀찮고요. 그리고 그냥 내가 시간을 쓰고 있구나. 예, 지금 그 느낌이 아마 아, 저한테는, 시간을 쓰고 있구나. 예, 예. 다른 때는 시간을 쓰는 게 아니라 뭘 하고 있어서 하고 난 네네. 다음에 시간이 갔다 이렇게 네네. 느끼잖아요. 근데 산책은 시간을 쓰고 있다는 게 좀 더 뭔가 행위하지 않으면서 뭐 다 감각하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아.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닐까요? 그래서 그런 느낌 때문에 산책은 내가 좋아하는 일이야라고 그쵸. 스스로 생각하고 그래서 뭐 간혹 그렇게 걷게 되면 걷거나 그런 시간이 생기면 그걸 되게 뿌듯해하고 많이 이 시간 동안 내가 뭔가를 막 느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내가 느끼는 것보다 느낀다라고 더 의식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저도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이 있고 땀을 약간 흘리면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존지구와 산책과 어울린다고 생각하신 거 아닐까? 평화로운 느낌? 평화로운 느낌. 네. 그것도 있고 네네. 또 제가 그렇게 시간을 쓴다 뭐 이런 거 산책하고 비슷한 게 저는 또 여행 같은 거 같거든요. 아, 네, 사람들이 왜 산책 싫어하는 사람 없듯이 여행 싫어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은데, 네, 정말로 여행을 막 자주 하고 뭐 취미로 할 수 있고 꼭 그런 것과는 달리 이 여행하는 시간, 뭐 산책하는 시간이 약간 좀 비슷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요즘 여행을 못해서 더 그런 건지, 네네네. 예, 여행을 못해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쵸. 요즘은. 네네. 그래서 요즘 같은 때는 여행 못하게 된 이 시국이 뭐랄까, 이제 뭐, 우리 지금 산책 나가면 사실 되게 불편한 상황이잖아요. 막 마스크 쓰고, 네. 그리고 계속 이 안에서 막 자기 입냄새 맡으면서 막 가야 되고 해가지고 굉장히, 그런데도 막 더 밖으로 나가고 싶고, 막 어쨌든 사람들 사이도 돌아다니고 싶고, 뭐 막 이런 느낌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한적하고 평화로운 이런 데 아니고 도시, 그러니까 사람 많은 곳도 그냥 막 걷고 싶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느낌도 드는데 그게 요즘 같은 때에 더 느끼는 것 같다라는 거에서 연결시켜서 생각해보면 뭔가 이제 그러니까 팬데믹이니까 뭐 로컬과 글로벌과 이런 것들이 좀 의미가 달라진 상황에서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 주변에서 내가 사는 곳, 거주하는 곳, 여기에서 멀지 않은 주변을 그래서 뭔가 감각하고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을 보고 냄새 맡고 뭐 먹고 마시고 하면서 하는 그런 게 이 기후위기 시대에 굉장히 적합한 그런 류의 행위가 아닐까. 네네네. 예, 그런 생각을 제가 너무 길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보존지구라는 말을 딱 본 순간 작가님 약간 그런 생각 하셨나? 아, 그런 의도 없었고 그냥 좋아하는 책. 네. 그래서 얘기해봤던 것 같고요. 네. 네. 아까 좀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 읽어달라고 하셔가지고, 아직 마음에 드는 부분이 어디냐고 하셔가지고 작가님이 일부분 조금 읽어주셨는데, 조금 더 읽어볼까요? 네. 뭐 선생님이 이렇게 마음에 드셨던 부분 있으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럴까요? 혹시 골라주시면. 저는 따로 적어놓진 않았는데, 어딘가 딱 펴서 봐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혹시 댓글로 네, 원하시는 부분 알려주시면 그것도 좋고요. 그리고 아까 시집 내실 생각 없냐고 네, 저런 질문도 나오네요. 네네네. 아직 없습니다. 아까 낭독했던 정도로 짧아도 괜찮아요? 네, 그러면 새 남자 부분 볼까요? 41쪽? 41쪽이요. 네. 이입니다. 네. 여기요. 거기부터 끝까지. 네. 새 남자는 없었다. 섭섭한 기분이 들었고 내가 왜 섭섭해하지? 미친 건가 하는 생각을 하며 징검다리에 발을 디뎠다. 새들이 날아왔다 날아갔다. 물 위에 둥둥 떠다니거나 물속에 고개를 받고 먹이를 찾기도 했다. 그때 외가리 한 마리가 긴 목을 흔들며 나를 향해 지적이었다. 분명 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니? 나는 나도 모르게 외가리를 흉내내서 지적이었다.
외가리는 내 말을 알아들었다는 듯 고개를 주걱거리다가 하늘로 날아올랐다. 그 순간 새 남자도 새들과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 새 흉내를 낸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불현듯 날개짓은 무슨 의미였는지 궁금해졌다. 난 징검다리 중간쯤에 멈춰섰다. 팔을 좌우로 뻗어 날개를 만들었다. 눈을 감고 팔을 저었다. 네. 아, 또 있어요. 네, 또 읽어주실 부분. 네네네. 네네. 어디야? 아, 지금 저기 네. 은행 습격 장면을 영화 장면으로 떠올리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랬는데 딱 저기 그래요? 읽으면 될 것 같아. 110, 네. 110쪽. 조금만 천천히 읽어달라고 하시는데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 110쪽 읽으면 되겠죠? 아니에요. 앞에서부터? 앞에서부터. 어떡할까? 어디서부터 읽을까요? 너무 길면 또 그쵸? 좀 그럴 수도 있고요. 아, 그냥 은행에 108쪽부터 읽을까요? 네, 은행에 네. 들어가려고 하니까 에이전트가 불러세웠다. 고개를 돌리니까 에이전트가 진작 전해준다는 게 깜빡했다며 품에서 리볼버 권총을 꺼내 건넸다. 나는 얼떨결에 총을 받아 들었다. 은행원에게 겨눌 소품이었다. 별다른 말이 없길래 행위 예술처럼 손으로 총 모양을 만들어 겨누나 생각했다고 하니 에이전트는 에이 설마요 저희 프로잖아요 라고 러세레를 떤 뒤 인셉션에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사용했던 권총이라고 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레오라는 사인이 총신에 새겨져 있었다. 에이전트는 진짜처럼 보여도 진짜 총이 아니니 긴장을 풀려면 새 장에서 잭을 꺼내 내 어깨에 얹어주면서 대사 연습은 시켰냐고 물었다. 나는 노력은 했는데 쉽지 않던데요 라고 하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계좌 개설 그때 잭이 외쳤다. 에이 잘했는데 뭘. 에이전트가 내 어깨를 두드렸다. 은행에 진입하는 오한기. 오한기의 어깨에는 앵무새가 앉아있다. 창고에 앉는 오한기. 은행원에게 말해달라. 앵무새의 계좌 개설해달라. 여기까지 시나리오를 충실히 따랐다. 그러나 그 뒤부터 현실은 시나리오와 달라졌다. 은행원이 내 어깨에 앉아있는 앵무새를 보고 놀라서 말을 잇지 못한 것이다. 앵무새의 계좌를 개설해달라. 예상했던 바라서 당황하지 않고 다시 한번 대사를 쳤다. 계좌 개설, 잭이 외쳤다. 은행원은 거의 울 것 같았다. 계좌를 개설하러 왔다니까요. 내가 외쳤다. 계좌 개설, 잭이 외쳤다. 그때 청원경찰이 다가와서 여기에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일어서 주십시오 따위의 말을 했다. 안녕 반가워 쪼다. 잭이 청원경찰에게 지적이었다. 드디어 때가 됐다. 당신은 가짜야. 나는 진짜는 나고. 나는 품에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총을 꺼내 겨누며 대사를 읊었다. 청원경찰도 허둥대며 가스총을 겨눴다. 아쉬웠다. 앉은 채로 어정쩡하게 겨눌 게 아니라 꼿꼿하게 서서 했어야 했는데. 게다가 대사통과 감정선이 성에 차지 않았다. 컷 다시. 내가 외쳤다. 청원경찰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무언가 헷갈린다는 듯 고개를 갸웃했다. 나는 총을 겨눈 채 자리에서 일어나 청원경찰을 마주봤다. 당신은 가짜야. 진짜는 나고. 나는 톤을 올렸다. 분노한 듯이. 세상 만사해. 네. 좀 더 감정을 담아서 당신은 가짜야! 막 이렇게. 너무 웃을까봐 제가. 네. 네, 웃기네요. 네. 아까 그 왜 은행 습격 장면을 하시는지 뭐 물어보신 것 같아요. 제가 영화 은행, 장면 네, 이런 은행 떠오르시는 강도 영화를 좋아해요. 은행 강도 장면을 좋아하는데 요새 그런 장면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의식적으로 이제 그런 장면을 쓰게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인간만세라는 책에도 아마 은행 강도를 꿈꾸는 은행원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연결돼서 아마 쓴 것 같아요. 네. 네. 거의 비슷한 시기에 썼거든요. 아. 동시에. 네. 예전에 단편에서도 그런 아, 맞아요. 작가들 넷이 모여서 은행 터는 얘기? 네, 그러니까 있었던 것 네네. 같아요. 네. 네. 맞아요. 그리고 또 미래와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분이 좋았어요. 혹시 작가님이 만나고 싶은 미래와 과거의 순간이 있을까요? 네. 너무 어렵다. 저 부분, 미래와 과거에 대해 얘기하는 부분 좋았죠. 네. 미래와 과거에 대한 순간. 과거는 아득하고 미래는 슬프다 그랬던가? 네. 카페? 미래? 지금 배고프네요. 미래는 제가 이거 빨리 끝나면 밥 먹는 거? 네. 과거는 요새 아침에 좀 바빴다? 뭐 이런 거. 과거는 옛날 돌이켜보면은 뭐 좋았던 기억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공간이 없어지기 전에 다시 가보자?
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요새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에 가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막 예를 들어 신혼 때 신혼집을 택하려고 신혼집으로 계약하기 직전이었는데 다른 집을 택했는데 그 신혼집을 택하려고 했던데 찾아가 보고 하거든요. 기억을 더듬어서. 뭐 그런 거? 그냥 그게 좀 그때 뭔가 아쉬움이 있었던 건가요? 아니 그 시절이 뭐 좋았던가요? 네, 모르겠어요. 예. 그런 조금이라도 제 기억에 남아있던 부분이 변했나? 내 기억이 잘못됐나? 이런 걸 체크해보는 습성이 저한테 좀 있더라고요. 예. 이제 요즘 아신 거예요? 원래 그랬어요? 과거에 대해서? 이 책을 쓸 때쯤? 여기 나왔던 산책 코스 외에도 좀 많이 가봤거든요. 다른 데도. 네. 그런데, 예. 그래서. 이거 읽으면 왜 다들 나도 옛날에 살던 데 한번 가볼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도 있잖아요. 예. 저는 잘 안 해봤지만 해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네. 아, 그렇구나. 네, 또 저기 마지막 질문 있으면 해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이제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네요. 네. 네. 지금 쓰고 계신 거는 아까 세일즈맨이 나오는 네, 세일즈맨 단편 소설. 오한기가 나오는 거라고 하셨고. 단편 소설. 최근에 그 전래동화 다시 쓰기라고 해서 그 웹진에 올라간다고 하신 것 같은데 그 마감했거든요. 아마 조만간 발표되지 않을까? 이거 뭐 연재 같은 건 아니고요? 그냥 50매짜리 단편보다 약간 짧은 분량인데 2화로 나눠서 올리신다고 하셨거든요. 전래동화? 네네, 전래동화. 뭐 그러면 그런 건 나중에 보면 되겠죠? 뭐 어떤 걸 다시 쓰셨는지. 네네네네네. 재밌겠다. 전래동화를 다시 소설로. 네네. 네. 또 어떻게 오한기식으로 그게 번역이 되어서 나왔을지 재밌을 것 같네요. 네. 네. 뭐 홍보 얼마 안 남은 이 시간에 우리가 홍보요? 네. 이건 확실한 것 같아요. 제 지인 읽어봤는데 지인들이 좀 다른 제 책은 접근이 어려운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책은 좀 더 편안하고 가볍게 읽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공통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봄에 그냥 지하철에서 책도 판형도 작고 이쁘니까 보실 수 있는 소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근데 아까 좀 달라졌다라고 다르다라고들 많이 주변에서 얘기해 주시나 봐요. 이거 보고. 네네, 좀 힘이 빠진 느낌, 좀 편안하게 쓴 느낌? 네. 그러고 보니 그렇게도 보이네요. 저는 또 아무래도 인간 만세보다는 조금 더 소프트하다는 느낌이 들 수는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연장선에서 읽히기도 하고, 네. 그리고 오한기 표라는 것도 여전히 있고, 그래서 아마 원래 읽어 오셨던 분들이 또 재밌게 보시고 또 찾으시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고요. 그래서 절대 또 찾으셨을 때 반드시 다음 걸 또 기다리실 것이다 이런 생각도 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책도 너무 귀엽고 예쁘고 이게 가벼워가지고 한 손에 폰 들고 보는 것보다 훨씬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합니다. 많이들 봐주시면 좋겠고, 네. 이제 우리 인사하고 마무리해야 되는 시간인데요. 어디 가면 작가님을 만날 수 있냐고. 네, 제가 자양동에 사는데 자양동, 화양동 막 아무데나 가끔 지나가니까. 아까 얘기하셨듯이 그 건대 호수 근처를. 네, 요새는 건대 호수. 네, 호수 근처를 좀 거닐다 보면. 네네. 네. 작가님을 만나실 수 있겠네요. 네. 마스크 써서 우리가 잘 못 알아볼 수도 있을 텐데. 네, 그렇죠. 네, 그렇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 마무리해도 되는 걸까요? 네네. 네. 예, 오늘 핀 시리즈 39번째 소설 오한기 작가의 산책하기 좋은 날 출간 기념 북토크를 진행했고요. 네, 점심시간이라 그래도 아까 이 얘기를 미리 했어야 됐다. 점심 드시면서 또 점심 식사하시고 나서 산책하시면서 이걸 들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네, 독자분들 산책하기 좋은 날 많이 읽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